네, 감사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일하는 홍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온 건 아니고요. 저는 ESC의 열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왔습니다. 열정의 멤버들 오셨나요? 우! 네, 한 1000명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정이 화이팅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열린 과학정책과 참여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왜 열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과학정책을 얘기할까? 이 질문은 사실은 과학정책에도 혹시 적폐가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학에 대해서 그 시민들은 이거 돈도 많이 주고 뭔가 이렇게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게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데 뭐 하냐라는 논란도 있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게 돈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공장처럼 뽑아내길 바라는데 우리 막상 그렇게 잘 안 된다.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 있을까? 그 적폐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좀 한번 보자라고 그랬더니 저 맨 위에 국가자 붙은 국가기구들이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도 있고 심의기구도 있고 전략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정부 부처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약 20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전문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기관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현장에 있는 연구개발자,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게 뭔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잘못, 어떤 조직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뭔가 우리의 구조가 닫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구조가 닫혀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뭔가 과학기술은 비밀이 많아. 혹은 과학기술은 바깥에 내놨을 때보다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의사결정을 해야 훨씬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 과학계에도 불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과학계에도 뭔가 이게 수직적인 구조 문제, 갑질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과학자나 연구자들은 뭔가 내가 정한 것 같지 않은데 무슨 규제를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뭔가를 써야 되고 심지어는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뭔가를 또 제출해야 되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써야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할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뭔가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특히 이 과학과 기술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야 되는 그런 문화적 속성을 가지는데 따르라, 보고해라 이런 어떤 일방적인 관계 속에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얘기한 거랑 좀 통하는 면이 있어요. 한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에서 과학과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3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한 만능상자. 이 개념이에요. 그럼 과학과 기술 그 자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보다도 무엇을 위한 여기가 훨씬 더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스타 과학자, 스타 개발자예요. 스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100억씩 주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관점은 뭐냐? 돈을 그렇게 주는데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냐? 잠재적 범죄자라는 세 번째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과학과 기술의 본질을 추구하고 과학과 기술의 어떤 그 속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정책은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게 이제까지 좀 어떤 과학 정책의 그 과정이 아니었나, 역사적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런 면모가
대한민국 과학과 기술이 상당히 탁월하게 발전하고 실제로 그 과학과 기술이 진정으로 경제와 그 국가에 유용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길들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 번째, 양방향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열심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방향이에요. 그건 소통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설명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소통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설명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그거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즉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 그리고 정책계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만나려면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그 조직에서 만나는 게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의사결정기구의 과학자,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부처에 저는 장차관님만 뭐 이렇게 교수님들 오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간 관료들에도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재단 같은 중간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간 기구에도 전문가들이 왔다 갔다 파견을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 채널. 채널 자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ESC 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예 그런 채널들이 어떤 기구들의 공식 기구들의 제도화가 되어 있다면 그 기구들을 통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 때마다 꼭 대통령에게 바랄 게 아니라 항상 상시적인 기구들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과학의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공개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의제가 현장하고 괴리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럼 현장 중심의 의제를 설정을 하고 실제로 그 의제를 논한 사람들이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각종 그 의사결정 채널에 있는 위원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그 정책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이거는 정보 공개를 신청했을 때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동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돼야 된다. 아주 극단적인 그 비밀을 다루는 경우라면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공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설정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수립이 되나요?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공청해야죠. 다 짜여져 있는데 공청회를 왜 합니까? 했다는 신용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수립 과정 전체를 좀 공개를 하고 밟아나가고 폭넓게 참여시키고 이런 식의 계획을 만드는 방식의 변화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과학기술 사업들의 평가 결과 공개 몇백억씩 혹은 누적돼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들을 쓰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투명하게 공개해야 우리 과학계에서 각종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어떤 식으로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혹은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모니터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하고 관련이 된 정보들을 공개하는 그런 어떤 웹 플랫폼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주십사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과학계 전체가 신뢰를 갖게 되고 한국 과학계 자체가 신뢰도가 높아야 한국 과학계와 대한민국 사회 사이의 신뢰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